안녕하십니까, 우든템퍼 김준 바리스타입니다. 지난 핸들링 1편 영상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지난 영상을 놓치셨다면 오른쪽 위에 표시되고 있는 카드를 눌러주시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핸들링 심화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이 핸들링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느정도 초보적인 스킬을 떼신 분들을 위한 핸들링 심화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물로 연습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로 연습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느정도 레벨이 되었을 때, 즉 내가 하는 모션이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실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우유로 직접 그려보면서 연습해야 하는 단계니까 아직 이미지 트레이닝은 하지 말아주세요. 핸들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자가 빠른 핸들링. 이 핸들링은 핸들링이 빠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유량이 적고 핸들링이 발생되는 지점이 스파웃의 끝입니다. 이 방법으로 핸들링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유량을 컨트롤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량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핸들링을 하셔야 하는데, 자칫 유량이 최소 유량보다 적어지면 거품은 나오지 않고 우유만 흘러나와서 커피 표면 위에 결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유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흔드시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유량이 적고 좁은 빠른 핸들링인 패스트 핸들링은 U자형의 넓은 스파웃을 가진 순정 피처보다는 스파웃을 좁게 튜닝한 튜닝 피처를 사용했을 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즘처럼 튜닝 피처가 활발히 보급된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연습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튜닝 피처를 구입하신 후에 연습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스트 핸들링은 스파웃 끝부분에서 핸들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스파웃 끝부분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슬로우 핸들링. 이 핸들링은 패스트 핸들링보다는 느리게 좌우로 흔들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핸들링이 스파웃의 끝에서 발생되기 전부터 우유가 피처의 몸통 안에서부터 흔들리면서 나옵니다. 이 방법은 유량을 많이 부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심하신 분보다는 좀 대범하신 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패스트 핸들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박자로 흔드는 슬로우 핸들링은 태생적으로 핸들링의 박자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량이 많아질수록 좌우로 흔들리는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슬로우 핸들링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좁게 튜닝된 피처보다는 U자형 넓은 스파웃을 가진 피처로 할 때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튜닝 피처가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슬로우 핸들링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까닭에 결폭이 좁은 로즈타보다는 결폭이 넓은 큰님 로즈타가 많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라면 핸들링 개수를 카운팅 하시면서 자신을 좀 더 다스리면서 하면 좀 더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드래그, 끌기. 많은 분들이 핸들링 기술의 한 종류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드래그, 한국말로 끌기라는 기술로서 핸들링의 기본 개념인 스팀밀크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 끌기 기술은 오히려 스팀밀크의 흔들림을 멈춰주고 피처 자체를 좌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리는 핸들링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입니다. 초보자나 중급자분들이 핸들링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같이 연습하시고는 합니다. 핸들링과 끌기 기술은 서로 상극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연습을 하시게 되면 두 기술 모두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핸들링을 먼저 마스터하고 끌기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핸들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핸들링을 연습할 때 유의하셔야 될 걸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처 높이를 유지해주세요. 이것은 낙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낙차 영상에서도 먼저 소개된 적이 있죠. 핸들링을 하실 때는 커피 표면과 피처 스파웃 사이를 1에서 1.5cm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스팀밀크가 흘러나와서 흔들리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피처가 내려가거나 피처가 올라가거나 또는 컵을 세워주지 않거나 또는 컵을 너무 빨리 세우거나 해서 이 낙차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처를 계속 기울여 주세요. 피처를 계속 기울여 주어야 우유의 유량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피처의 기울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처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피처 스파웃 끝을 기준으로 기울여 주는 방식, 피처를 들고 있는 손목을 꺾어가면서 기울여주는 방식. 이 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스파웃을 기준으로 기울여주는 방식은 스팀밀크가 떨어지는 지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아트 그릴 때요, 만약 로제타를 그릴 때 이런 기울이는 방식을 사용하면 팔꿈치나 손을 이동시켜 주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목만 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손목만 꺾는 방법은 일정한 지점에 스팀밀크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작고 짧은 로제타 그릴 때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결아트처럼 한 곳에서 고정해서 붙는 방식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피처를 기울이신다면 피처를 기울인 것과 동시에 앞으로 살짝 전진하면서 그려주시면 피처가 뒤로 빠지는 것을 상승시켜줘서 결아트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피처 파지법에 따라서도 핸들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처를 잡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공존한다는 것은 피처 잡는 파지법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죠. 피처를 어떻게 잡으시든지 피처 끝에서 나오는 우유가 제대로 흔들리게만 해주시면 어떤 파지법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손목을 돌리게 되면 스파웃 높낮이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 표면과의 낙차가 계속 변하게 돼서 결이 떴다가 안 떴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게 되면 우유가 나오는 유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푸어링 할 때는 엄지, 검지로 흔들다가 후반으로 가면 손목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전후반 관계없이 힘주는 포인트가 왔다가 갔다가 해버리면 결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팔 방향과 피처 방향이 같으면 피처를 흔들 때 팔을 흔들어 준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팔 방향과 피처 방향이 다르면 팔은 고정시켜주고 손으로 피처의 핸들링을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사이드 그립 또한 같죠. 팔은 가만히 있고 손목만으로 핸들링을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핸들링을 할 때 위아래로 핸들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차가 가까웠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섬세한 결 표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핸들링을 할 때 피처를 엄지 또는 검지에 힘을 과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피처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우유가 나오기 힘듭니다. 주의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핸들링은 크게 손으로 흔드는 방법과 팔로 흔드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지법을 연습하시면서 파지법에 따라 손으로 흔들지 팔로 흔들지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고 예쁜 핸들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만약 제 영상을 놓치기 싫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